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신호는 이미 떴는데 아직 상대가 말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네요. 1번 분들,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번호는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왜 늦었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내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가 더 정확히 나와요. 1번 소품인 명주 방울이 끌린 이유는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낌새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림이 울린 것도 아닌데 휴대폰을 켜보죠. 메일함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해봐요. 카톡 숫자 하나만 떠도 심장이 먼저 반응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혹시 그 소식인가 싶고요. 누가 별 생각 없이 그 사람 이름을 말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회사 이름, 기관 이름, 거래처 이름, 학교 이름, 병원 이름만 봐도 혹시 내 결과 나왔나 하고 확인하게 돼요. 이게 그냥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번은 이미 작은 신호가 떠요. 다만 그 신호가 아직 정식 답변으로 온 건 아니에요. 맨 앞에 신호 동자가 있어요. 신호 동자는 연락, 알림, 예고, 통보 쪽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바로 전화 와요, 내일 바로 문자 와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신호동자는 먼저 기척을 줘요. 정식 답보다 먼저 작은 흔적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기다리던 사람에게 직접 연락이 오기 전에 그 사람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먼저 듣게 돼요. 그 사람 요즘 내 얘기하던데, 그 사람 아직 너 신경 쓰는 것 같던데, 그때 일 아직 기억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 먼저 들어올 수 있어요. 지원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 문자가 오기 전에 채용 페이지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메일 제목이 바뀌어 있거나 담당자가 조회한 흔적이 있거나 서류 상태가 검토 중에서 확인 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일이 있다면 입금 전에 짧은 말이 먼저 와요. 확인 중이에요. 처리 요청 들어갔어요. 날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런 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오래 기다린 문서라면 결과 발표 전에 추가 확인 문자나 메일이 먼저 와요. 첨부 파일 하나 다시 보내주세요. 신분 확인 부탁드려요. 접수 번호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상대 연락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갑자기 상대가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여러분 주변을 살짝 건드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스토리를 본다든지, 예전 게시물에 반응한다든지, 공통 지인을 통해 이름이 들린다든지요. 딱 답은 아닌데 그냥 지나치기엔 이상한 움직임, 그게 1번 분들한테 먼저 보여요. 옆에 풍경이 있어요. 풍경은 바람이 불어야 울리죠. 가만히 매달려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1번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내 마음만 급하다고 바로 오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 쪽에서 움직여야 해요.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고, 윗사람이 결제해야 하고, 상대가 용기 내야 하고, 돈을 줄 사람이 날짜를 잡아야 하고, 가족 중 누군가 말을 꺼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답답한 이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저쪽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부터 볼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연락하면 책임져야 할 말이 생겨요. 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하죠. 미안하다고 말하면 왜 그랬는지도 설명해야 해요. 다시 보자고 말하면 앞으로의 태도도 바꿔야 해요. 그래서 마음은 남아 있어도 쉽게 못 움직이는 사람이 보여요. 특히 1번 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말이 빠른 사람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 쪽이에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보냈다가 거절당할까 봐 멈춰요. 설명해야 할 게 많아서 멈춰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 그럼 한마디라도 하지 싶은데 저쪽은 그 한마디가 부담인 거예요. 헤어진 사람을 기다리는 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했다기보다 연락했을 때 다시 감정이 커질까 봐 멈춰 있어요. 본인이 먼저 잘못한 게 있다면 더 그래요. 미안하긴 한데 사과를 시작하면 그다음 대화를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필만 바꾸고 스토리만 보고 공통 지인에게만 슬쩍 묻는 식으로 나타나요.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면 상대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관계로 넘어갈 자신이 부족해요. 연락은 하고 싶지만 책임은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 경우 1번 분들은 가벼운 연락이 와도 바로 마음을 다 주면 안 돼요. 말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보셔야 해요. 연락 후에 약속을 잡는지, 약속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만나고 나서 다시 이어가는지, 이걸 봐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와요. 잘 지내? 요즘 뭐 해?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때 내가 좀 그랬지. 이런 말이 올 수 있어요. 그때 1번 분들이 바로 서운함을 쏟아내면 대화가 닫혀요. "너는 이제 와서 왜 연락해? 그동안 뭐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처음에는 조금 눌러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문을 여는 순간이지 한꺼번에 다 풀어내는 순간이 아니에요. 처음 답은 짧게 가세요. "응, 지내고 있어."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있어?" "그때 얘기 아직 정리 안 된 게 있긴 해." "대화할 생각이면 천천히 얘기해도 돼." 이 정도가 좋아요. 상대가 정말 대화할 마음이 있으면 이어져요. 근데 그냥 외로워서 건드린 거면 여기서 흐려져요. 그 차이를 보셔야 해요. 일이나 회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여러분이 빠진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춰 있어요. 최종 담당자 확인, 예산 확인, 내부 결제, 일정 조정, 다른 사람과의 비교, 서류 보완 같은 게 보여요. 이건 안 됐다가 아니라 아직 결정이 안 끝났다 쪽에 더 가까워요. 면접을 봤는데 연락이 늦는 분들, 이건 탈락이라기보다 내부에서 다른 후보자까지 보고 있거나 부서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거나 예산 승인이 아직 안 난 경우에요. 계약이나 거래처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도 비슷해요. 상대가 관심이 없으면 아예 끊어요. 그런데 1번은 완전히 끊긴 모양이 아니에요. 관심은 있는데 확정이 늦은 거예요.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견적서 보내고 답 기다리는 분들 있죠. 그쪽이 조용하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내부에서 비교하고 있거나 결제권자가 아직 못 받거나 담당자는 하고 싶은데 윗선이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혹시 검토되셨을까요? 보다 조금 더 정확히 물어야 해요. 일정상 제가 언제까지 답을 받으면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요. 내 일정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상대가 여러분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직장 안에서 발령, 이동, 승진, 평가 결과 기다리는 분들도 보여요. 위에서 말은 있었는데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난 거예요. 소문은 들리는데 확정이 안 되는 상태. 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직접 확인은 안 되는 상태. 이게 1번이에요. 이럴 때 주변 사람 말만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건 공식 알림, 상사의 직접 말, 문서, 메일이에요. 상사에게 묻는다면 따지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로 가야 해요. 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인사 일정이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역할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 말은 조급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처럼 보여요. 돈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상대가 줄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날짜를 미루거나 본인 상황을 먼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또 밀릴 수 있어요. 이 번호는 언제 주실 수 있어요? 보다 더 정확히 물어야 해요. 이번 달 안에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일부라도 먼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입금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액이 어렵다면 나눠서 가능한 일정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야 해요. 돈 문제는 감정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돼요. 날짜와 금액으로 얘기해야 기록이 남아요. 친구나 지인이 빌려간 돈이라면 상대가 미안해 하긴 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빨리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안하니까 연락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면 그제야 "아, 맞다." 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지난번 이야기한 금액 입금 일정 확인하고 싶어. 전액이 어렵다면 이번 달 가능한 금액을 먼저 알려줘. 나도 일정이 있어서 날짜를 알아야 해."
입금 가능한 날을 문자로 남겨줘. 가족끼리 돈이 얽힌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가족이라서 더 말 못하고, 가족이라서 더 미루고, 가족이라서 더 서운해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냐는 말을 들을까봐 참고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은 정확해야 관계도 덜 상해요. 정확히 말해야 나중에 더 크게 터지지 않아요.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따지려는 건 아니고, 나도 계획을 세워야 해서 확인이 필요해. 그때 이야기한 돈은 언제쯤 정리될 수 있을까? 전부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어. 말로만 두면 서로 불편해질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요. 부드럽지만 핵심은 분명해야 해요. 환급, 정산, 보증금, 수당 기다리는 분들도 보여요. 이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해요. 회사나 기관도는 그냥 마음으로 기다리면 늦어요. 문서, 계좌, 신청일, 담당자 처리 예정일을 확인해야 해요.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 예정일이 언제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계좌 정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현재 처리 단계가 어디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1번 분들은 내가 귀찮게 하는 건가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 내 결과, 내 권리면 확인해도 돼요. 가족이나 집안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 누가 말을 잡고 있어요. 특히 어른 한 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직 말하지 말자 하고 덮어둔 게 보여요. 이럴 때 1번 분들이 세게 들어가면 가족들이 더 입을 닫아요. 그 일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으면 말해줘. 정해진 게 있으면 나도 알아야 해. 이렇게 시작해야 해요. 집, 이사, 병원, 상속, 어른 건강, 가족 간 돈 문제, 형제 사이 역할 분담, 이런 쪽 소식 기다리는 분들은 9월에 먼저 눈치가 보여요. 누군가 말끝을 흐리거나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가족 단톡방에서 말수가 줄거나 늘어요. 그게 신호예요. 10월에 실제로 말이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가족 문제에서 1번은 말문이 열리는 것부터예요. 처음부터 해결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조만간 얘기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말을 잡고 차분히 이어가야 해요. 문서, 승인, 신청, 합격, 허가, 계약, 접수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작은 누락이 큰 지연으로 보입니다. 파일 하나, 서명 하나, 날짜 하나, 접수 번호 하나가 빠져서 늦어질 수 있어요. 메일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열어봤는지, 첨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회신이 스팸함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문자만 기다리지 말고 메일함, 스팸함, 부재중 전화, 알림함까지 보세요. 문서 쪽에서 보내기 좋은 말은 이거예요. 제출한 자료가 정상 접수됐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첨부 파일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결과 안내 예정기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현재 자리에는 방울이 보여요. 방울은 결국 울려요. 근데 크게 터지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작게 들려요. 1번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도 처음부터 시원하게 됐어요, 끝났어요, 확정이에요. 이렇게 오기보다 작은 확인부터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문장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아직 확인 중이에요. 자료 하나만 더 보내주세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번 주 지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 이야기한 거 아직 유효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혹시 시간 돼? 내가 그때 말 못한 게 있는데 이런 말들이요. 이게 너무 짧아서 실망할 수 있어요. 겨우 이거야 싶을 수 있어요. 근데 1번 분들한테는 이 짧은 말이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큰 답을 기대하면 실망하고 작은 신호를 잡으면 다음 문을 열 수 있어요. 여기서 문살이 나와요. 문살은 안쪽이 보이는데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예요. 딱 지금 1번 분들 마음이에요. 보일 듯 말 듯해요. 될 듯 말 듯해요. 연락 올 듯 말 듯해요. 결과 나올 듯 말 듯해요. 돈이 들어올 듯 말 듯해요. 상대 마음이 있는 듯 없는 듯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 하죠. 아예 안 보이면 포기라도 하는데 자꾸 보일 듯 하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살이 있다는 건 문이 아예 벽으로 막힌 건 아니에요. 틈이 있어요. 다만 그 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문을 열어달라고 제대로 두드려야 해요.
불안해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문이 더 닫혀요. 사람 연락해서 왜 연락 안 해? 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 이렇게 보내면은 상대가 방어해요. 회사나 기관에 왜 이렇게 늦어요? 처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담당자가 방어적으로 나와요. 돈 받을 사람한테 도대체 언제 줄 건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싸움으로 가요. 물론 화나는 마음은 이해돼요. 근데 돈을 받아내려면 감정보다 날짜가 필요해요. 그래서 1번 분들한테 맞는 말은 이런 쪽이에요. 확인차 연락드려요.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추가로 준비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가능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지난번 이야기한 내용이 아직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입금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짧고 정확하게요.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핵심만 물어야 해요. 뒤쪽에 발원문이 나와요. 발원문은 소원을 존기에 적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기도하세요로만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확히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1번 분들은 지금 마음속 말이 너무 많아요.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늦어진 이유도 알고 싶고, 내가 무시당한 건 아닌지도 궁금하고,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하죠. 그렇게 마음속에 말이 많으면 막상 소식이 와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먼저 적어야 해요. 종이든 메모장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답을 기다린다. 내가 꼭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이다. 답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움직인다. 예를 들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만날 마음이 있는지 답을 기다린다. 나는 회사에서 최종 결과 안내를 기다린다. 나는 밀린 돈의 입금 날짜를 기다린다. 나는 가족에게 그 일의 진행 상황을 들어야 한다. 나는 문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좋은 소식 오게 해주세요보다 훨씬 좋아요. 좋은 소식이 뭔지 본인이 알아야 실령님께 정성도 바로 올라가요. 오방기도 같이 있어요. 오방기는 방향이에요. 1번 분들은 지금 한 방향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답이 와야 한다. 그 회사에서만 연락이 와야 한다. 그 번호로만 연락이 와야 한다. 그 방식으로만 해결돼야 한다.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근데 1번은 방향이 하나 더 열려요. 기다리던 사람에게 직접 연락이 안 오더라도 주변 사람을 통해 먼저 들을 수 있어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이 안 와도 다른 부서나 자동 안내 메일이 먼저 올 수 있어요. 정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안 요청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기대했던 돈 전체가 아니라 일부 입금이나 날짜 안내가 먼저 올 수 있어요. 사람 문제라면 진지한 고백보다 가벼운 안부가 먼저 올 수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원한 방식이 아니네 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1번은 작은 문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큰 문으로 넘어가요. 비단함이 결실에 있어요. 비단함은 귀한 게 들어있는 함이에요. 근데 뚜껑이 닫혀 있죠. 답은 있어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다만 처음부터 활짝 열리지 않을 뿐이에요. 시기로 보면 9월에는 작은 신호, 10월에는 구체적인 답이에요. 9월 초에는 아직 답답할 수 있어요. 9월 중순부터 말일 사이에는 작은 연락이나 확인이 보이고요. 10월 초중반으로 가면서 '아 그래서 늦었구나.' 싶은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10월 말에는 1번 분들이 기다리던 일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되는 쪽이에요. 사람 연락이면 9월에는 눈치 보는 움직임, 10월에는 직접 대화 가능성이 커요. 회사나 결과면 9월에는 확인이나 보완, 10월에는 안내나 결정 쪽이에요. 돈이면 9월에는 날짜 얘기, 10월에는 일부라도 실제 움직임이 보여요. 가족 문제면 9월에는 누가 먼저 말 꺼내고 10월에는 구체적인 정리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에 칠성님이 계세요. 칠성님은 오래 보는 신령님이에요. 밤에 비는 소원, 오래 마음에 품은 일, 쉽게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밤에 생각이 많을 거예요. 낮에는 괜찮아요.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해요. 근데 밤에 누우면 생각이 몰려와요. 연락 안 오네. 안 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이미 끝난 건가? 다른 사람한테 갔나? 내 서류가 빠졌나?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근데 밤에는 마음이 사실보다 더 커져요. 불안도 커지고 상상도 커지고 서운함도 커져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밤에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밤에 긴 문자 쓰지 마세요. 밤에 상대 SNS 뒤지지 마세요. 밤에 메일함 계속 열어보지 마세요. 밤에 혼자 끝났네 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확인은 낮에 하세요. 문자도 낮에 보내고 전화도 낮에 하고 메일도 낮에 정리하세요. 밤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오늘 안에 기다리는 소식을 하나로 정리하세요. 종이에 적든 휴대폰 메모장에 적든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그 답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이 네 줄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연락을 보낼 거면 길게 보내지 마세요. 1번 분들은 마음이 많아서 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길면 상대가 핵심을 못 봐요. 짧게 보내세요. 사람에게는 요즘 어떻게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일이나 기관에는 현재 진행 상황 확인 부탁드려요. 돈 문제에는 입금 가능한 날짜 확인 부탁드려요.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정성 들이는 법도 현실적으로 말해 드릴게요.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어요. 잠들기 전에 작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떠놓으세요. 방이 어수선하면 물 올리기 전에 책상이나 협탁만이라도 닦으세요. 그리고 길게 말하지 말고 딱 이렇게 말해 보세요. 늦어진 소식은 바르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가 받을 답은 정확히 받게 해주세요. 헛기대는 걷어주시고 필요한 말은 듣게 해주세요. 정성은 화려해야 통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1번 분들 이 번호는 기다리는 소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할 확인을 안 하면 늦어져요. 특히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짧은 연락, 작은 메일, 보안 요청, 주변 사람의 말, 부재중 전화, 이런 게 시작이에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1번 소식 받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보세요. 1번은 여기까지 볼게요. 이번 고르신 분들, 묶인 말이 풀리려면 먼저 내가 어디까지 받을지 정해야 하네요. 2번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기다림이 길었던 분들일수록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2번은 소식이 오냐 안 오냐보다 와도 어떻게 받아야 하냐가 더 중요해요. 청비단 매듭끈이 끌린 이유는요. 아직 마음속에 안 끝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척 했지만 안 괜찮았죠. 기대 안 한다고 했지만 계속 기다렸죠. 그 사람 연락, 그 답변, 그 결과, 그 약속이 마음 한쪽에 묶여 있어요. 이번 분들은 겉으로 티를 많이 안 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고 말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여러 번 무너졌어요. 연락이 안 오면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웃다가도 밤에는 다시 확인하고요. 결과가 늦어지면 바쁘겠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뒤로 밀린 건가 생각했어요. 돈이나 약속이 미뤄진 분들은 이번엔 주겠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믿음이 많이 줄었어요. 이번 분들 앞에는 매듭이 있어요. 매듭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에요. 꼬인 기다림이에요. 처음부터 깔끔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말이 바뀌었거나 누군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힘든 건 결과 자체보다 과정이에요. 될 거면 된다. 안 될 거면 안 된다 말이라도 하지. 기다리게 했으면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아? 왜 항상 내가 확인해야 해? 왜 내가 더 간절한 사람처럼 보여야 해? 이 마음이 제일 커요. 애매한 연락부터 볼게요. 이번 분들이 기다리는 연락은 아주 선명하게 오기보다 처음에는 애매하게 올 수 있어요. 상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바로 꺼내기 어려워서 가벼운 말로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잘 지내? 요즘 뭐 해? 갑자기 생각났어. 네가 예전에 말한 거 생각나더라. 그냥 궁금해서. 이런 식이에요. 이번 분들은 이 말이 오면 마음이 확 흔들릴 수 있어요. 기다렸던 말인데 막상 오면 화도 나고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죠. 이 사람은 왜 항상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나?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감정으로 답하면 대화가 엉켜요. 너는 왜 이제 와? 그동안 뭐 했는데? 너는 늘 이런 식이야. 이렇게 가면 상대가 또 숨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첫 답을 이렇게 해보세요. 음,
지내고 있어.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있어? 가볍게 안부만 묻는 거면 나도 길게 말하긴 어려워. 그때 이후로 정리 안 된 말이 있긴 해. 대화할 생각이면 분명히 말해줘. 이렇게요. 부드럽지만 선이 있죠. 이번은 이 선이 중요해요. 상대가 여기서 그냥 생각나서만 반복하면 깊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미안했어. 사실 말하고 싶었어. 시간 괜찮으면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대화가 열려요. 사과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한 모양 그대로 아닐 수 있어요. 상대가 무릎 꿇듯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하게 돌려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좀 그랬지.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던 것 같아. 나도 그때 여유가 없었어. 네가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번 분들은 이걸 들으면 또 속이 답답할 수 있어요.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서운했어. 내가 좀 그랬지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어. 이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상대가 사과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엔 이렇게 어설프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문장만 보고 끊지 말고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사과 뒤에 설명이 있는지,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이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상대가 사과할 때 이렇게 답해 보세요. 그 말은 고마워. 근데 나는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 다시 얘기하려면 같은 방식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 이 말이 좋아요.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기준을 세우는 말이에요. 돈 약속도 볼게요. 이번 돈 문제는 말이 여러 번 바뀐 모습이에요. 준다고 했고, 기다려 달라고 했고, 조금만 더 보자고 했고, 그런데 날짜가 계속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돈 자체보다 태도에 더 상처받았어요. 처음부터 어렵다고 말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준다고 해놓고 미루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연락하면 미안하다고만 하고, 날짜는 없고, 또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괜찮아 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면 상대는 또 괜찮은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나도 사정은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날짜가 계속 바뀌니까 나도 계획이 어려워. 이번에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정했으면 해. 전액이 어렵다면 가능한 금액부터 알려줘. 말로만 두지 말고 문자로 남겨줘. 돈 문제에서 이번 분들은 미안해 하면 안 돼요. 받을 걸 받는 거예요. 상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까지 계속 어려워질 필요는 없어요. 가족 갈등도 보여요. 이번 가족 문제는 말이 오래 묶였어요. 누가 서운했는지 다들 아는데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상태예요. 특히 형제자매, 부모님, 배우자, 시댁이나 처가, 집안돈, 돌봄 문제, 책임 분담에서 갈등이 보입니다. 이번 분들은 속으로 많이 참았어요. 내가 말하면 싸움 될까봐, 내가 예민한 사람 될까봐, 집안 분위기 망칠까봐, 그래서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참은 사람이 제일 먼저 지쳐요. 이번은 더 참으라는 번호가 아니에요. 다만 싸우듯 말하지 말고 기준을 세워 말하라는 번호예요.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모른 척하기가 힘들어.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고 싶어. 나도 할 수 있는 건 하겠지만 혼자 떠안는 건 어렵다. 말을 안 하면 계속 오해가 쌓일 것 같아. 이 말이 좋아요. 비난이 아니라 정리예요. 보류된 답변도 보여요. 회사, 기관, 거래처, 상대방에게 보류된 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검토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상황 보고 연락드릴게요. 내부 확인 후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말만 듣고 기다린 분들 있죠. 이번은 이 보류 상태를 오래 두면 안 돼요. 보류가 계속되면 여러분 마음도 같이 묶여요. 확인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기다려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보류라면 언제 다시 확인하면 될까요? 진행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음 선택을 해야 해서 정확한 답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재촉이 아니라 내 시간을 지키는 말이에요. 장막이 옆에 있어요. 장막은 가려진 거예요. 이번 분들은 다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어요. 상대 사정일 수도 있고, 기관이나 회사 내부 사정일 수도 있고, 가족끼리만 알고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추측하면 계속 틀려요. 왜냐하면 정보가 다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일부러 피하나? 끝난 건가? 아니면 아직 가능성이 있나? 내가 먼저 말하면 더 불리해지나? 괜히 물었다가 구차해 보이나? 참는 게 맞나? 말하는 게 맞나?
근데 이번은요, 혼자 추측해서 맞히는 번호가 아니에요. 직접 확인해야 풀려요. 다만 확인할 때 감정으로 확인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짧게 기준을 가지고 물어야 해요. 맑은 물그릇이 현재에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번 분들은 이미 속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회피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이 일이 나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실은 알고 있어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기다려야 하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더 믿어보자. 내가 먼저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온 시간이 길어요. 회원동자가 같이 나왔어요. 회원동자는 맺힌 걸 푸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건 상대가 와서 다 풀어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답이 와도 이번 분들은 바로 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에 서운함이 너무 쌓였거든요. 상대가 미안해 해도 속으로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가 올라오죠. 결과가 와도 '이걸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라는 마음이 생겨요. 돈이 들어와도 '진작 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말을 꺼내도 '왜 나한테만 늦게 말해?' 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소식이 오기 전에 내 마음부터 조금 정리해 둬야 해요. 뒤에 신칼이 나와요. 신칼은 사람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매한 상태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번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애매함이에요.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과가 날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미뤄지고 끝난 것 같은데 또 여지는 있고 돈은 줄 것 같은데 날짜가 없고 가족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없고 이 애매함을 내가 계속 허락하면 상대는 급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기다려주면 담당자도 급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이해해주면 돈 줄 사람도 급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참으면 가족도 그 일을 뒤로 미뤄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기준을 세워야 해요. 언제까지 기다릴지, 어떤 답이면 받아들일지, 어떤 태도면 그만둘지, 어떤 말은 더 이상 안 믿을지 이걸 정해야 해요. 금줄도 있어요. 금줄은 선이에요. 이번 분들은 선을 너무 늦게 쳤어요.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고 마음은 상했는데 말은 안 했고 기다리기 힘든데 기다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쌓여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람 문제라면 이렇게 말해야 해요. "나는 애매한 연락은 힘들어. 계속 이야기할 거면 분명히 말해 줘. 답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해 줘. 나는 계속 기다리는 식으로는 어렵다." 일 문제라면 이렇게요.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보류인지 진행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가능한 날짜가 필요해요. 제가 기다려도 되는 상황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돈 문제라면 이렇게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일부라도 먼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말로만 말고 날짜를 정해 주세요. 입금 계획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마지굿이 결실로 나왔어요. 이번 분들은 소식이 다시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처음 내가 원했던 모습 그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상대가 아주 따뜻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색하게 안부부터 할 수 있어요. 결과가 바로 합격이나 승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완 요청으로 올 수 있어요. 돈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정산이나 약속 날짜로 먼저 올 수 있어요. 가족 문제도 바로 사과나 해결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색하게 말을 꺼내는 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게 '내가 기다린 답이 아니야.' 하고 바로 실망하지 말고 그 안에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지 보셔야 해요. 말만 번지르르 한 건 버리고 행동이 가치 있는 건 받아보세요. 사과만 하고 또 미루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어색해도 날짜를 말하고 방법을 말하고 실제 행동을 보이면 그건 다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해수관음이 계세요. 관음님은 마음을 씻어주는 쪽이에요. 이번 분들은 팩트도 필요하지만 속상했던 마음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 이번 분들은 많이 서운했어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 걸 상대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았죠.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인정해야 해요. 서운했으면 서운했다고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또 기다리지 않아요. 이번 분들이 당장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오늘 메모장에 세 문장을 쓰세요. "나는 여기까지만 기다린다." "나는 이런 태도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나는 행동이 있는 답만 믿는다." 이 세 문장이 이번 분들을 지켜줘요. 마음 약해질 때마다 다시 보세요. 그리고 또 상대에게 연락할 일이 있다면
길게 보내지 마세요. 이번 분들은 마음이 쌓여서 문장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지면 핵심이 사라져요. 짧게 보내세요. 이 일에 대해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확인 가능할까요? 우리 이 얘기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돼요. 마지막으로 오래 둔 물건 하나 정리하세요. 사진, 캡처, 선물, 서류, 메모, 옷, 파일, 뭐든 좋아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으면 상자에 넣거나 따로 빼두세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계속 그 물건에 묶여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2번 묶인 소식 풀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셔도 좋아요. 2번은 기다림보다 기준이 먼저예요. 3번 고르신 분들, 이건 감으로 기다릴 일이 아니고 문서나 결정권자 손에 답이 걸려 있네요. 3번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번호는 중간에 나오는 확인 포인트를 놓치면 손해 볼 수 있어요. 3번은 막연히 기다리는 번호가 아니에요. 확인하고 남기고 따져보고 정확한 답을 받아야 하는 번호예요. 백옥 도장이 끌린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마음의 느낌보다 정확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합격인지 아닌지, 승인인지 보류인지, 연락이 올 건지 끝난 건지,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답이 필요하죠. 3번 분들은 지금 좋게 되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예민하고 더 피곤하고 더 자주 확인하게 돼요. 앞에 도장이 있어요. 도장은 결정이에요. 누군가 찍어줘야 끝나요.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결정권자가 움직여야 해요. 담당자, 대표, 상사, 기관, 심사자, 가족, 어른, 상대방 본인, 이런 사람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혼자만 애탄다고 빨라지는 일이 아니에요. 합격 결과 기다리는 분들부터 볼게요. 면접, 시험, 서류, 전형, 오디션, 심사, 입사 결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 보여요. 여기서는 결과가 아예 사라졌다기보다 발표 과정이나 내부 확인이 남은 모습이에요. 면접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질문이 구체적이었고, 출근 가는 길이나 희망 조건까지 물어봤다면 아직 볼 부분이 있어요. 다만 발표일이 지났는데도 조용하다면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확인해야 해요. 지난 면접 결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 확인 부탁드려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전달드리겠습니다. 결과 안내 예정일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이 문장은 매달리는 말이 아니에요. 정리된 사람의 말이에요. 3번은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 유리해요. 승인 기다리는 분들도 보여요. 대출 승인, 계약 승인, 내부 결제, 지원금, 허가, 신청 결과, 서류 통과 같은 것들이요. 여기는 감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승인은 담당자와 조건이 중요해요.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마음 문제가 아니라 조건 문제일 수 있어요. 서류가 하나 빠졌거나 금액 기준이 걸렸거나 내부 결제자가 아직 확인을 안 했거나 이름이나 계좌 정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때는 이렇게 물어야 해요. 현재 승인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처리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담당 부서나 담당자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계약 기다리는 분들, 이건 말보다 계약서예요. 말로는 하자고 했는데 계약서가 안 오거나 계약서는 왔는데 조건이 애매하거나 도장은 찍지 않은 상태가 보여요. 3번에서 계약은 꼼꼼히 봐야 해요. 금액, 날짜, 해지 조건, 지급일, 책임 범위, 수정 가능 여부, 이런 걸 확인해야 해요. 좋은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문장으로 남아야 해요. 계약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약서 초안은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급일과 작업 범위를 문서에 명시할 수 있을까요? 수정 사항은 메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확정 전 확인할 조건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3번은 꼼꼼한 사람이 이기는 번호예요. 입금 기다리는 분들. 여기는 금액과 날짜가 핵심이에요. 입금될 거예요. 곧 처리돼요.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로는 부족해요. 정확한 날짜와 금액을 받아야 해요.
입금 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요. 가능한 금액과 날짜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일부 지급이 가능하다면 먼저 일정 알려주세요. 처리 완료 후 입금 확인 문자를 부탁드려요. 이렇게요. 3번은 돈이 오긴 와도 확인을 안 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특히 회사 정산, 거래처 대금, 급여, 수당, 환급, 보증금, 보험금, 지원금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서류가 빠지면 밀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미안해하지 말고 확인해야 해요. 이직 기다리는 분들도 보여요. 이직은 결과가 늦어지는 동안 마음이 가장 흔들려요. 지금 회사의 마음이 떠났는데 새 회사 답은 안 오고 그렇다고 지금 자리를 바로 놓을 수도 없죠. 이럴 때 3번은 감정으로 사표 쓰지 말라고 해요. 답이 문서로 오기 전까지는 현실을 지켜야 해요. 이직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채용 진행 상황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 가능 일정 조율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우 협의나 추가 면접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최종 결과 안내 시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상대가 좋은 말만 하고 문서가 없으면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합격했다는 말,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 다 좋아요. 근데 오퍼 메일, 계약서, 입사일, 연봉 조건이 와야 진짜예요. 장지가 지난 자리에 있어요. 장지는 아직 적히기 전에 종이에요. 이 말은 그동안 준비는 됐는데 최종 문구가 안 적혔다는 뜻이에요. 서류를 냈지만 접수 확인이 애매했거나 이야기는 오갔지만 계약으로 남지 않았거나 마음은 있었는데 말로 확정하지 않았거나 발표 전처럼 흰 종이 상태로 기다린 시간이 있었어요. 3번 분들은 말은 있었는데 기록은 없는 일이 보여요. 된다고 들었는데 서류가 안 온 일, 연락 준다고 했는데 날짜가 없는 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누가 검토하는지 모르는 일, 돈 들어온다고 했는데 정확한 입금일이 없는 일, 상대가 마음 있다고 했는데 행동은 없는 일,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최종 답은 없는 일, 현재 붓이 나왔어요. 붓은 적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말보다 기록이에요. 이 번호는 통화만 믿으면 안 돼요. 문자, 메일, 서류, 캡처, 접수 번호, 담당자 이름, 날짜가 있어야 해요. 아, 저번에 통화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상대가 기억 안 난다고 할 수도 있고,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글문도사가 숨겨진 원인에 있어요. 3번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감정만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요. 규정이 있고 확인할 칸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 원인도 감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류 하나가 빠졌거나 이름이나 연락처가 잘못됐거나 담당 부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갔거나 검토 순서가 밀렸거나 내부 기준에 걸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마음만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현실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일, 가족, 거리, 돈, 책임, 체면, 상황 이런 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정만으로 '그래 다시 하자.' 하고 못 움직일 수 있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할 현실을 보고 있어요. 뒤에 향이 나왔어요. 향은 연결이에요. 3 번에서 향은 올바른 통로예요. 정확한 창구로 연결하라는 말이에요. 주변 사람한테 떠보지 말고 공식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검색만 하지 말고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상대 마음을 추측하지 말고 직접 확인할 질문을 하세요. 3번 분들은 괜히 남의 말 들으면 더 흔들려요.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거긴 늦대. 요즘 다 떨어진대. 그 사람 원래 그런데 돈 못 받을 수도 있대. 그쪽 회사는 답 늦으면 안 된 거래. 연락 안 오면 마음 없는 거래. 이런 말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3번은 공식 답이 중요해요. 진짜 답은 소문이 아니라 확인해서 나와요. 신장대가 외부 변수에 있어요. 신장대는 경고예요. 중간에 지적받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류 보완, 추가 확인, 다시 제출, 신분 확인, 조건 수정, 일정 변경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 문제라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일 문제라면 담당자가 딱딱하게 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신장대는 미리 막으라는 카드예요. 위험이 있으니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늦기 전에 체크하면 막을 수 있어요. 미륵불이 결실에 있어요. 미륵불은 오래 기다린 끝에 새 판이 열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3번 분들은 9월보다 10월이 더 중요해요.
9월에는 확인, 보완, 지연, 재검토, 담당자 연락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월로 넘어가면 큰 방향이 보여요. 특히 문서나 결과 기다리는 분들은 10월에 이제 정리되는구나 하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에 옥황상제가 있어요. 옥황상제는 최종 결정이에요. 높은 자리, 큰 판단, 원칙, 권위, 확정 이런 쪽이에요. 이 카드가 나오면 3번 분들의 소식은 가볍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결과가 나면 영향이 있어요. 계약이면 조건이 중요하고 합격이면 다음 단계가 있고 돈이면 책임이 생기고 관계면 앞으로의 태도를 정해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오늘 안에 기다리는 소식과 관련된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문자, 메일, 영수증, 계약서, 캡처, 접수번호, 담당자 이름, 통화 날짜 전부요. 흩어져 있으면 마음도 흩어져요. 모아두면 대응이 빨라져요. 그리고 또 확인 연락을 넣을 때는 감정 빼고 업무처럼 하세요. 울컥한 마음은 따로 적어두고 실제로 보내는 문장은 짧게요. 3번 분들은 길게 말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상대가 핵심을 흐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방 공기를 한번 바꾸세요. 창문 열고 책상 정리하고 서류나 메일함 정리하세요. 3번은 지저분한 정보 속에서 더 불안해져요. 3번 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는 3번 정확한 답 받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보세요. 3번은 기다림보다 확인이 답이에요. 4번 고르신 분들 오래 묻혀있던 소식이 돈, 가족, 예전 인연, 묵은 약속 쪽에서 다시 올라오네요. 4번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번호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에 오래된 내용이 많아요. 달빛 우물옥이 끌린 이유는요. 여러분이 오래 기다린 사람이거나 오래 묵은 일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포기한 척 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겠지 하고 덮어둔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완전히 잊히진 않았죠. 4번 분들 앞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은 깊어요. 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4번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겉으로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 보였어요. 연락도 없고 말도 없고 알림도 없고 주변에서도 변화가 없고요. 근데 우물은 안에 물이 있어요. 완전히 마른 게 아니에요. 이건 사라진 일이 아니라 깊이 들어간 일이에요. 묻힌 말, 묵은 돈, 오래된 약속, 끊긴 인연, 가족 안에서 덮어둔 이야기, 예전 직장이나 예전 거래에서 남은 결과 이런 쪽이 보여요. 예전 인연부터 볼게요. 4번의 예전 인연은 그냥 가벼운 추억이 아니에요. 서로 할 말이 남았는데 덮어둔 사람, 끝맺음이 애매했던 사람, 사과도 화해도 없이 멀어진 사람, 다시 연락할 명분이 없어서 멈춘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갑자기 깊은 말을 꺼내기보다 아주 작은 말로 올 수 있어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났어. 그때 일 미안했어. 요즘 어떻게 살아? 아직 그 동네 살아? 내일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요. 이때 4번 분들은 감정이 확 올라와요. 이제 와서 그때는 왜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말이 목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쏟으면 대화가 닫혀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갑자기 연락한 이유가 있어? 그때 일에 대해 아직 정리 안 된 말이 있어. 가볍게 연락할 사이로 끝낼 건지 제대로 얘기할 건지 알고 싶어. 이렇게요. 4번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또 묻혀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싸우면 또 다쳐요. 차분하게 핵심을 물어야 해요. 묵은 돈도 크게 보여요. 예전에 빌려준 돈, 정산 못 받은 돈, 보증금, 환급, 수당, 가족 간 돈, 거래처 미수금, 예전 약속금 같은 거요. 4번은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기보다 작은 돈이나 날짜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조금 먼저 줄게. 확인해보니 남은 게 있어. 그때 서류가 아직 남아있어. 나도 잊고 있었는데 정리해야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그냥 말로만 듣지 마세요. 날짜를 받고, 금액을 받고, 메시지로 남겨야 해요. 그때 이야기한 금액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확인하고 싶어요. 가능한 날짜와 금액을 알려주세요. 일부라도 먼저 가능하다면 일정 남겨주세요. 서로 헷갈리지 않게 문자로 정리해두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가족 비밀이나 가족 안에서 덮어둔 말도 보여요. 비밀이라고 해서 꼭 엄청난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더 냈는지, 누가 돌봄을 더 했는지, 누가 어른 문제를 맡고 있는지, 누가 어떤 서운함을 오래 참았는지, 이런 말도 가족 안에서는 비밀처럼 묻혀요.
4번 분들은 가족 사이에서 알고도 모른 척한 일이 있거나 나만 늦게 알게 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도 정리할 기회예요. 4번은 계속 덮으면 더 오래 갑니다. 조용히라도 꺼내야 해요. 가족에게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일 아직 정리된 게 있어? 나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해줘. 계속 덮어두면 나도 불편해서 한 번은 얘기하고 싶어. 누가 잘못했다는 말보다 이제는 정리하고 싶어. 이런 말이 좋아요. 4번은 누군가를 몰아세우는 것보다 묵은 말을 꺼내는 게 먼저예요. 예전 거래처나 예전 직장도 보여요. 4번 분들은 끝난 줄 알았던 일에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전 회사, 예전 고객, 예전 거래처, 예전 신청, 예전 문의, 예전 계약서. 이런 데서 작은 소식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예전에 보낸 견적서가 다시 검토될 수 있고요. 예전에 정산 안 된 금액이 다시 확인될 수 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다시 제안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떨어진 줄 알았던 곳에서 다른 기회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반가움보다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해요.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바로 예스 하지 마세요. 왜 다시 연락했는지, 조건이 뭔지, 예전 문제가 정리됐는지 봐야 해요. 오랜만에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안의 일정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예전 정산이나 남은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문서로 내용 보내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이렇게요. 오래된 약속도 보여요. 예전에 같이 하자고 했던 일, 나중에 만나자고 했던 사람, 언젠가 정리하자고 했던 돈, 말만 하고 덮인 약속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오래된 약속은 그냥 다시 믿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행동이 있어야 해요. 언젠가 보자가 아니라 언제 볼 건지, 나중에 주겠다가 아니라 언제 얼마를 줄 건지, 다시 얘기하자가 아니라 언제 통화할 건지, 같이 하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할 건지, 이걸 확인해야 해요. 보자기가 지난 자리에 있어요. 보자기는 감춘 거예요. 싸서 넣어둔 거예요. 누군가 말을 안 했거나 알면서도 덮어뒀거나 지금 꺼내기 애매해서 미뤄둔 게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왜 아무 말이 없지가 오래 갔어요. 현재 대신 할머니가 계세요. 대신 할머니는 집안 내력, 큰 상담, 인연 정리, 재물 상담, 오래된 판을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4번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붙어요. 가족, 어른, 오래된 인연, 예전 담당자, 예전 거래처,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이런 인물이 같이 보여요. 장독대가 숨겨진 원인에 있어요. 장독대는 시간이 쌓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미뤄졌고, 정리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덮였고, 받을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계속 밀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전에 받을 돈 얘기 못 꺼낸 것, 가족 사이에서 정리 안 된 말, 끊긴 사람에게 아직 듣고 싶은 답, 예전 회사, 예전 거래처, 예전 고객, 예전 인연에서 끝맺음 못한 일, 오래된 서류나 계약, 환급, 보증금, 물건, 약속. 예전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끝난 말, 사과도 아니고 해결도 아니고 그냥 묻힌 일, 뒤에 소금이 나왔어요. 소금은 정리예요. 현실적으로는 청소, 확인, 털어내기, 경계 만들기예요. 4번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답이 늦어요. 먼저 묵은 걸 꺼내봐야 해요. 오래된 메일함, 문자, 카톡방, 계좌, 서류함, 사진첩, 연락처, 예전 계약서, 영수증, 보증금 관련 서류, 보험, 환급 이런 걸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싶은 곳에서 단서가 나올 수 있어요. 4번은 새 길보다 묵은 곳에서 답이 나오는 번호예요. 오래된 걸 확인해야 새 소식이 올라와요. 해원굿이 외부 변수에 있어요. 한 번은 속 얘기가 나와요. 왜 그때 말 안 했는지, 왜 미뤘는지, 누가 서운했는지, 누가 피했는지 이 얘기가 올라와요. 4번 분들은 소식이 오면 처음 말투에 상처받지 마세요. 처음부터 예쁘게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상대가 변명부터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퉁명스럽게 말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건조하게 안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 안에 있어요. 말투만 보고 닫지 마세요. 내용이 중요해요. 제동자가 결실에 있어요. 제동자는 작은 재물, 뜻밖의 기쁨, 작은 복, 새 시작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은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기보다 작은 돈이나 작은 연락이 먼저 들어와요. 기대 안 했던 입금, 작은 정산, 오래된 답장, 짧은 안부, 예전 사람이 전하는 말, 작은 제안 이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4번은 작은 게 뚜껑을 여는 손잡이예요. 작은 연락 하나가 큰 대화로 이어지고 작은 입금 하나가 남은 정산으로 이어지고 작은 확인 하나가 묵은 일을 풀 수 있어요. 시기로 보면 9월에는 아직 조용할 수 있어요. 근데 9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작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특히 돈, 가족, 오래된 인연, 예전 약속 쪽에서 이게 다시 나오네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용광신이 계세요. 용광님은 재물, 큰 물길, 기회, 유동성을 봐요. 4번 분들에게 용광님이 나오면 막힌 물길이 트이는 쪽이에요. 근데 물길이 트이려면 막힌 걸 치워야 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마음 정리와 현실 정리를 같이 해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오래 미룬 확인 하나를 해보세요. 계좌, 문자, 메일, 등기, 서류함, 예전 연락처, 가족 단톡, 거래 내역, 보험, 환급, 보증금 이런 것 중 하나요. 4번은 새 소식보다 묵은 곳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또 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세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때 일 아직 정리된 게 있을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이야기했던 것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나도 더 이상 마음에 묵히고 싶지 않아서 물어봐요. 처음부터 싸우면 다쳐요. 차분히 물으면 열려요. 4번은 감정의 물이 깊어서 말을 세게 던지면 물이 더 흐려져요. 마지막으로 현관이나 싱크대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보세요. 물길과 동일은 지저분한 곳에서 막혀요.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용왕님께 정성을 들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묵은 소식은 바르게 올라오게 해주세요. 내 몫은 맑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덮인 말은 다치지 않게 풀리게 해주세요. 오래 묵은 마음은 가볍게 씻겨가게 해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오래 기다린 마음은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다만 내가 먼저 뚜껑을 열 준비는 해야 해요. 4번 분들 오늘 풀이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4번 묵은 소식 받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두세요. 이제 전체 정리해 드릴게요. 1번은 신호가 먼저 와요. 작은 연락, 작은 알림, 주변을 통한 말이 먼저 들어오고 10월에 더 구체적인 답으로 이어져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번은 묶인 말이 풀려요. 하지만 기준 없이 받으면 또 기다리게 돼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날짜와 태도를 확인하세요. 3번은 문서와 결정권자가 중요해요. 기다리기만 하면 늦고 기록을 챙기면 빨라져요. 말보다 문자, 메일, 서류, 접수 확인이 여러분 편이에요. 4번은 묵은 소식이 올라와요. 돈, 가족, 예전 인연, 오래된 약속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먼저 보여요. 묵은 기록을 확인하고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소식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을 지치게 하죠. 아예 안 될 거면 마음을 접겠는데 될 것 같아서 못 놓고 올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고 끝난 것 같다가도 다시 생각나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근데 오늘 카드에서 공통으로 보인 건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번호마다 열리는 방식이 달라요. 1번은 신호부터, 2번은 기준부터, 3번은 확인부터, 4번은 정리부터. 이 네 가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9월에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9월은 확인하는 달이에요. 작은 말, 작은 연락, 작은 조짐을 보는 달이에요. 10월에는 더 구체적인 답이 보여요. 그래서 9월에 마음이 흔들려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무작정 기다리지도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확인은 하세요. 오늘 고르신 번호 댓글에 남겨주시고 기다리는 소식도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 혼자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일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카톡 안내 남겨둘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소식이 여러분 마음 덜 다치게 바른 말로 들어오길 빌게요.